이미 지금 좀 어느 정도 부유하고 우리가 지구적으로 봤을 때 손에 꼽힐 만큼의 부자들이 가장 먼저 조만장자에 합류할 그럴 확률이 제일 높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현재 세계 1위의 억만장자, 그 2위의 억만장자 이런 1, 2, 1위 모두 이 우주 비즈니스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현재 1위와 현재 2위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 1위는 일론 머스크고 그렇죠. 2위는 그럼 누구죠?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날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 네. 근데 저는 아마존 만든 건 알았는데 이분이 우주 사업에 뛰어든 거는 솔직히 몰랐어요, 개도 씨. 일론 머스크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수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설립자입니다.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2위, 3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존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데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스타트업의 리더이기도 해요. 아, 들어봤다. 예, 블루 오리진. 이 1, 2위가 둘 다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분들은 솔직히 지금 재산의 한 두세 배 정도만 뻥튀기를 해도 조만장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둘 중에 조만장자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맞는 거네요. 저는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든든하겠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홍진경이 손을 들어주면 야, 이 정도면 누구 하나라도 손을 보태주면 천분 만마를 좋으니까요. 얻은 기분이겠어요. SNS에 글 하나 올라오겠는데요. 와,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왜 일론 머스크죠? 그냥 땡겨요. 그리고 문과야. 일론 머스크 문과죠. 네, 일론 머스크 문과. 맞아요. 문과끼리 또 뭉쳐야죠. 근데 엄밀하게는 또 문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학적인 처음에는 이제 경영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학교를 옮겨서 그다음 경제학이랑 물리학을 복수 전공을 물리학이 물리학을 있구나. 하죠. 네. 뿌리가 문과죠. 아, 뿌리가 문과. 혹시 저기 제프 베이조스 이과 아닙니까? 제프 베조스는 이과입니다. 그봐. 네, 프린스턴대 컴공과. 네. 그러면 저는 이건 자존심 싸움이라고 봅니다.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는 이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개도 씨. 저도 근데 일론 머스크 쪽이라. 야,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뭐 어떤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물리를 복수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 하진 않지만 네. 제프 베조스도 사실은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러 갔었어요. 근데 너무 물리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바꾼 거죠, 컴퓨터 공학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물리를 공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물리를 하지만 하지 못했던 결국에는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어려운- 제프 베이조스도 포기한 거를 우리 김성욱 교수님은 해내신 거네요. 결국 그 얘기가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저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귀납적 결론은 물리학을 하다 포기하면 성공한다. 맞아요. 네. 네. 계속 가면 안 되고 그만두면 네. 성공을 해요. 왜 그러셨어요? 이게 귀납법이죠. 아니 근데 두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를 두고 경쟁한다는 게 되게 멋져 보이긴 그러게요. 하네요, 진짜. 최근에 이제 엄청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이벌로서의 그걸 잘 보여주는 건데 우주에 대한 야망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We can see those shots they have. 와, 나 이거 보고 진짜 이거는 정말 나 진짜 대감기한 줄 알았어. 어쩜 저렇게 엄마 품에 안기듯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우주가. 네. 저 기술이 대단한 거 아니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술? 가기만 하면 뭐해, 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10월 13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 스타쉽 5번째 발사였습니다. 맞아요, 개도 씨? 누가 그러던데 네. 저게 화면에 조만해 보여서 그렇지 웬만한 소형 아파트 한 동 크기라고. 저게 40층짜리 팰리스 건물이 그대로 이륙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발사를 보면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또 그대로 와서 꽂히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기술이죠. 이거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SNS에다가 막 하루에도 일론 머스크 몇 번씩 그냥 몇 개씩 글 올리고. 아, 근데 쓸만하네. 저였으면은 거의 2초에 하나씩 올렸어요. 자랑할 만하네요.
전에 누가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을 팡 쏴서 관역에 탁 맞추는 건 쉽지 않은데 더 어려운 거는 저 관역에 있는 총알이 뒤로 확 날아와서 총구로 들어와서 딱 원위치로 박히는 거죠. 그거네. 그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보는 사람들이 아 이제 우주에 가면 간 걸로 끝이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약간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 게다가 이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돌아오잖아요. 그 장면 자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편안함을 주기는 해요.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게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냥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우주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뭐 디스커버리 호라든지 뭐 챌린저호도 참사가 있었지만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한 번 갔다 들어오면은 재사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얘가 겉에 있는 타일을 수작업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 비용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싸요. 근데 왜 재사용을 하는 것처럼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셔틀버스 같은 이름을 붙였느냐? 미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우주를 왕복하는 나라다. 실제로 비용이 더 들지만 그런 식의 재사용 마케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이스 셔틀은 많이 운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진짜 재사용 회수를 하는 거예요. 꼬다리를 잡으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그다음 위에서 잡으니까 얘가 쓰러질 염려가 없어. 그래서 왜 이 아이디어를 아무 생각 못했지? 근데 그거를 생각해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회수해서 일론 머스크는 얼마를 번 거예요? 이번에 회수한 스타쉽의 경우에 발사 비용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회수에 성공하면 발사 비용이 30억 정도로 줄어든다. 아, 그러니까 사업화가 가능해진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 결국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새로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한테 세일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자주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아니, 저기 나 속상해 죽겠네, 내가. 제프 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재사용 로켓이라는 것 그 자체는 그 제프 베조스가 먼저 성공을 시키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루 오리진은 2015년에 뉴 셰퍼드라는 그 로켓을 발사시키고 안전하게 필승을 했어요. 근데 그 이 뉴 셰퍼드는 일단 크기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 로켓만 재사용을 했다는 한계가 있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스타쉽에 맞서서 개발한 로켓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 이름이 뉴 글렌이라는 거예요. 글렌. 뉴 글렌. 네. 뉴 글렌은 이게 뭐 잘만 되면 뭐 25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주 성공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플로리다에서 발사할 이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은 이 우주를 놓고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라이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정도면 저는 그릇이 커가지고 서로 이제 우주를 연구함에 있어서 막 제프 형 뭐 이렇게 내 거 우주선도 좀 쓰고 해요. 뭐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낼 것 같은데 어때요? 둘 사이는? 지금은 약간 타이틀 경쟁인 것 같아요. 누가 무엇을 최초로 시도하느냐. It's time to go back to the moon, this time to stay. Stick with going back to the moon, this time to stay, because that is actually the fastest way to get to Mars. 두 분이 굉장한 신경전을 했죠. SNS에도 먼저 글을 올리고 지금 우주 스타트업 그리고 우주로 가는 지금 민간 기업들은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이 두 기업이 경쟁하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두 기업도 사실 그 경영 스타일도 되게 달라서 경쟁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일론 머스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론 머스크는 일단 잘 알잖아요. 이 사람 되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술 개발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면 소문을 막 내고 맞아요. 그걸로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또 이제 소비를 할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또 하나 개척하면 약간 허풍을 곁들여서 좀 미리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조금
연구소처럼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요. 규모를 막 크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목표로 세웠던 거를 달성할 때까지 연구에 집중하고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크게 늘리지 않고 개발을 한 다음에 그때 발표를 하고. 이것만 봐도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에요, 제프가. 어? 약간 허풍 없고. 우리 친하신가 봐요. 제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제프 형이 저희 도시 집안 얼굴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좀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연구계에 있다 보니까 네. 연구소에서는 늘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본인들의 연구 성과를 과장을 아예 못합니다. 정말 팩트만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데 네. 어떤 일론 머스크는 약간 본인이 마케터로서의 자질이 그걸 뛰어나요. 잘해요. 네, 그걸 그러니까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이 열려서 저는 연구자들도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사업가는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사업가라면 투자를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회수가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된다면 얼마나 걸릴지도 감이 안 잡혀요. 사실 이거를 정말 회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방법이 완전히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달에 있는 자원을 캐오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달로 가는 게 워낙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 자원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어야지만 약간 이게 수지가 맞을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아마 가장 쓸만한 게 헬륨하고 히토리 원자가 가능해요. 아, 히토류. 그래서 정확히 헬륨 중에서 헬륨 3인데요. 헬륨도 이제 동위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헬륨 3가 굉장히 귀한 것인데요. 미래에 아마도 가능한 촉망받는 에너지원이 핵 융합 발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직은 확고한 기술이 아닌데요. 근데 핵 융합 발전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헬륨 3가 현재 있어야 돼요. 투도 안 되고. 근데 헬륨 3, 네. 헬륨 3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히토류. 아까 이제 바로 반응이 나오시는데 히토류도 되게 중국. 중요한. 그렇죠. 중국의 히토류 원자들이 대부분 있어요. 중국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과학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외계로부터 히토류 원자를 잔뜩 가진 행성 같은 게 소행성 같은 게 중국에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르게 다 있어야 되지 왜 그렇지. 여기에만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 우주에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돌덩어리들의 히토류가 많지 않을까? 근데 그 달을 보시면 달의 표면에 수많은 이제 분화구들이 막 맞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에 보이는 그런 많은 크레이터들은 다 분화구가 아니라 이런 소행성이 부딪힌 것들이라 소행성이 많이 부딪혀 있고 그게 널려 있다면 혹시 히토류. 달 표면에는 히토류 원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아마 경제성이 거의 없겠지만 모르죠. 미래 아까 그런 그 로켓 회수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해서 점점점 비용이 많이 싸진다면 가성비가 나오면 가성비가 나오고 다음에 히토류 원자는 더더군다나 이건 전략 물자거든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 터빈 혹은 지금 이제 중요한 배터리 전기차가 되면 이제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중국이 또는 이걸 보유한 나라가 주지 않으면 그 상대국들은 이걸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전략 자원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쓴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억만장자들은 왜 이렇게 우주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인프라. 네. 왜냐하면 그걸 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페이스X나 그 블루 오리진이 일종의 선점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사만 고객이 아니에요. 유럽 우주항공국 ESA도 스페이스X한테 외주를 줬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인터넷 사업도 스페이스X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보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게 과연 이럴 수 있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이 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제일 큰 과실을 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 오늘 과설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돈이 나오는 데가 사실은 우주보다는 지구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하고 있는 사업의 최대 고객이 나사라는 건
세금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돈을 기술을 개발한 대가로 벌게 되는 거죠. 저도 동의해요. 그런 생각들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우주에 대한 어떤 낭만이나 어떤 진짜 우주로부터 직접적으로 뭐 자원을 캐오거나 이런 거를 당장 기대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 국가가 하는 가장 큰 사업이 원래는 그 들어가는 사업이 전쟁이고요. 그 다음이 전쟁이 없는 평화 시에는 이 우주 관련 산업들이었거든요. 아마 최근에 중국이 부상하는 것이 다시 이 미국으로 하여금 우주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선점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미국 정부는 여기에 많은 돈을 쓸 텐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걸 놓고 이제 여기 돈 냄새가, 세금에서 오는 그 돈 냄새가 나는 거죠. Fight, fight, fight! President Trump must win to preserve the Constitution. He must win to preserve democracy in America. Take over.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But he's a character, he's a special guy, he's a super genius. Coming down, they say, oh, it's going to crash into the gantry. I say, oh. And it comes down in those big, beautiful arms, hugged it like you hugged your child. 중국도 지금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나요? 중국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죠. 지금 미국과 가장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이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전쟁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우주를 장악한다는 것이 제공권 장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밀려있는 중국으로서는 많은 위성을 띄워야 되고 실제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죠. 아르테미스 미션 자체가 중국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미션에 중국은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이제 힘을 모아보자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진짜 뭐 중국도 꽤 미국 나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막 도와주는 정도의 레벨까지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게 2012년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주 굴기를 내세워서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쫓아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중국이 과연 우주 산업을 이런 분위기였는데 매년 우주 관련 정책을 내고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면서 2004년 본격적으로 달 탐사 계획을 세우는데 2020년까지 달에다가 우주선을 5번을 보냈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잠재력이 엄청난 거죠. 아니 5번 트라이에 5번 성공이라고요? 네, 5번 성공이 아니고? 5번을 다 성공했어요.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심지어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했고요. 이건 어려운 게 앞면은 지상과의 통신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유리해요. 근데 뒷면은 일단 가려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중계 위성을 사용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제 착륙을 했고,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달 뒷면에 가서 암석 샘플도 가져왔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와, 이건 좀 위기다. 우리가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아르테미스 미션이라는 걸 통해서 지붕을 하나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